오늘은 은유제에 들어서는데 공기가 좀 달랐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나오셔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셨더라고요. 환기하시는 거야 늘 하시는 일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오래 바람을 맞으면서 서 계셨어요. 저는 카운터 위에 올라가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벌써 3월이구나 하고요. 오늘은 할머니 생일이에요. 60번째 생일이요. 조금은 특별한 생일이라 그런지 책방 문을 열기도 전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연극배우 영진 씨가 제일 먼저 오셨고 글 쓰는 소원 씨는 책방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집에서 끓여온 대추차가 있다면서 다 같이 나눠 마시자고요. 도서관 선생님 주은 씨는 요즘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과자들을 잔뜩 가져오셨고요. 작은 책방 주인 정혜 씨는 과일을 준비해 오셨어요. 대단한 파티는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차와 과자와 과일, 그리고 은유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오후였어요.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60번째 생일이 뭐 별건가 하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조금 무거웠는데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일이면 매일 해도 좋겠다고요. 그러면서 예쁜 찻잔들을 꺼내서 소원 씨가 집에서 끓여온 대추차를 따라 돌리셨어요. 저는 손님들 사이를 슬쩍 돌아다니면서 발밑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청소는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주은 씨가 가져온 과자 봉지 중 하나를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바닥에 와르르 떨어진 과자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소원 씨가 크게 웃으면서 소리는 오늘 선물 대신 소동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저는 왜 이런 순간에 꼭 사고를 치는 걸까요? 하지만 제 실수 덕분에 모두 아주 크게 웃으셨으니까 그건 좋았어요. 영진 씨가 차를 홀짝이면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자기는 40이 넘으니까 무대에 서지 못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마음이 오히려 줄었다고요. 30대 때는 아이를 키우느라 무대에 못 서는 자기가 뒤처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무대 밖에서 보낸 시간이 연기에 깊이를 준다는 걸 느낀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잃은 게 아니라 돌아온 것 같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공자라는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이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다고요. 15의 배움의 뜻을 두고 30에 섰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는 귀가 순해졌다고요. 이순이라고 하는데 귀순자를 쓴다고요. 소원 씨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물었어요. 귀가 순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드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래요.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래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는 아직 멀었다고요. 지난달에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더래요. 부모님이 80대 중반이 되시니 전화벨이 울릴 때 가끔 괜히 긴장이 된다고요. 할머니가 찻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순이 되면 그런 마음도 편히 안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아직은 연습 중이라고요. 할머니가 그 말을 하시면서도 표정이 어둡지는 않았어요. 원래 할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영진 씨한테 차 한 잔 더 따라주시면서 화제를 돌리셨어요.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거라니요. 저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할머니 책장에서 본 적 있는 오래된 책이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아주 오래전 로마 시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늙는다는 것에 대해 글을 남겼대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늙으면 즐거움이 줄어든다고 한탄하지만 오히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선물이라고요.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고요. 주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비슷한 걸 느낀다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할지 고민했는데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고른 책을 존중하게 됐다고요. 그게 자기가 나이 들면서 얻은 거라고요. 정혜 씨도 조용히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았으면
조금 지루하게 느꼈을 법한 일상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요.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주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손괴와 익괴라는 게 있는데 덜어냄이 곧 더함이고 더함이 곧 덜어냄이라고요. 계절도 그렇지 않냐고요. 나무가 잎을 떨구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다음 봄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줄어드는 것 안에 이미 채워지는 것이 들어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 무릎 위에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체력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욕심이 줄어드는 만큼 감사가 늘어나는 거라면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닌 걸까요? 어쩌면 그냥 바뀌는 것 같아요. 삶의 무게중심이 조용히 이동하는 거요. 해가 기울어서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원 씨가 빈 보온병을 가방에 넣으면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내년 생일에도 대추차 만들어서 가져오겠다고요. 할머니가 기분 좋게 웃으셨어요. 모두 돌아가고 은유제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테이블 위에 빈 찻잔들과 과자 부스러기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것들을 치우시면서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어요. 별것 아닌 오후였는데 참 좋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오늘 들은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다리가 그때서야 서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간 걸 확인하고서야 할머니에게 와서 얼굴을 부볐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다리를 안아 올리셨어요. 우리 막내도 할머니 생일 축하 인사해주는 거냐고요. 다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고로롱거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다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하라는 걸 알아요. 할머니가 퇴근 준비를 하시면서 문 앞에 작은 칠판 앞에 서셨어요. 분필을 드시고 천천히 쓰셨어요. 덜어냄 속에 이미 채움이 있다. 할머니의 60번째 생일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칠판 아래에 앉아서 할머니가 쓰신 그 글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오늘 할머니를 보면서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감사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는 일이요. 키케로의 말처럼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공자의 말처럼 귀가 부드러워지고 주역의 말처럼 덜어냄과 채움이 하나가 되는 일이요. 은유제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면서 저는 할머니 뒤를 따라 걸었어요. 봄바람이 아직은 차가웠지만 발밑에 닿는 땅이 조금 풀려있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별이 몇 개 보이는 밤이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도 오늘처럼 은유제에서 귀여운 사람들과 다정한 생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고요. 저는 할머니 다리에 가만히 머리를 부볐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답이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유제에서 소리가.